환영합니다. 아이네포럼입니다. 오늘은 포코 M8 프로의 초기 설정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기기를 부팅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를 선택할 건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호주, 인도, 영국, 미국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지역도 따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폴란드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점이 아주 좋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법률, 유럽연합,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름 끼치는 일들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프라이버시든 점점 침식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국가를 선택할 때 특히 폴란드를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어차피 제가 폴란드 출신이기도 하고 폴란드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EU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합니다. 헛소리나 독점, 그리고 제조업체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법률 때문만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최근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데 영국이 애플에게 iOS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려 했다는 겁니다. 애플은 역사적으로 안드로이드와 달리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애플은 그 요청을 거절했고 우리는 그저 애플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게 됐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나라 전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백도어 접근 권한을 얻으려고 한다면 법원 명령 같은 것도 필요 없이 말이죠. 그런데 기업이 좋은 시도였네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들을 강제로 따르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음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왜냐하면 그중 하나는 좋아, 그럼 더 이상 여기서 휴대폰을 팔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고려해보면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애플이 그들에게 백도어 접근 권한을 줄 동기가 생길 거고 실제로 애플이 아직도 영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보면요. 네. 누가 알겠어요. 아마 이미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거절했지만 만약 동의했다면 그들이 동의할 만한 또 다른 조건은 당연히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이 실제로 휴대폰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아마 안드로이드에도 백도어 접근 권한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과 관련된 어떤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영국이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은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범죄자로 간주되고 그 무죄 입증조차도 어떤 쓰레기 같은 기업 임원이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인간에 대해 험한 말을 썼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건 거기서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영국이 아닌 폴란드나 다른 어떤 나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 휴대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당신의 모든 데이터, 정보, 메시지 같은 것들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위해서는 여전히 영장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실제로 차이가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잘 몰라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금 다른 선택지일 뿐이죠. 어쨌든 다음은 약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것들이 있고 각각을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지 읽어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런 동의서의 한 글자도 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래로 쭉 내리고 체크박스를 선택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제 여기에는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기를 잠금 해제하면 자, 지문 인식 센서야 작동해라. 됐다. 이제 곧 여기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자, 나왔네요. 보시다시피 제 기기에서 이 화면이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휴대폰에 구글 계정이 로그인돼 있어서 이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구글 계정에 연결된 그 기기에서 모든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메시지, 앱에 저장된 모든 메시지, 클라우드에 있는 연락처 정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들, 그리고 로그인된 구글 계정 자체까지도 제가 화면 잠금을 확인만 하면 이쪽으로 모두 옮겨집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으로는 이게 구글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어요. 그들의 클라우드에 없는 것은 절대 옮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접근할 수 없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하지 않은 것은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가령 GitHub에서 받은 앱들은 절대 옮겨지지 않아요. 구글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죠. 만약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없는 서드파티 앱이 있다면 그건 직접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는 쓰지 마세요. 이 폰 자체에는 구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한이나 불편함 없이 모든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하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심카드를 삽입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카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트레이는 바로 여기 왼쪽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심카드를 넣을 필요는 없으니 이 단계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모바일이 아니라 와이파이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단계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임이나 와이파이 모두 어떤 네트워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설정 과정이 약간 달라지는데 구글 로그인 페이지가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또는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에서 앱과 데이터를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설정이 끝난 후에도 나중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고정된 건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화면 잠금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화면 잠금에서는 핀, 패턴, 비밀번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옵션이 모두 생체 인식 방식이기 때문인데 생체 인식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기가 갑자기 인식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손가락에 아주 작은 흠집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물론 피나 패턴, 비밀번호로는 여전히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흠집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화면 잠금 방식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샤오미는 사용자들이 별로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작은 타이머를 제공합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아무튼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려서 확인한 다음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구글 서비스가 있고 3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4개라고 하면 사실상 바꿀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사실 이 중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스캐닝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그리고 업데이트 및 앱 설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살펴보면 여기 토글이 있는 것들은 사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걸 꺼도 그냥 믿으세요. 여전히 완전히 추적당합니다. 위치를 꺼도 GPS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여전히 위치를 파악합니다. 심지어 모바일 네트워크와 기지국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심카드가 없어도 기기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기지국에 연결됩니다. 단지 그 사실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스캐닝 역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다른 것들을 스캔하는데
이것도 기기가 색이 어디에 있는지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알다시피 그 목적 때문에 위치를 끈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기지국에 연결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를 테니까요. 다음으로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원래는 불가능해야 합니다. 즉 휴대폰이 어떤 것과도 연결되거나 통신하지 않아야 하죠. 하지만 이것마저 꺼도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쉽게 알아차리고 포착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요. 이걸 꺼둘 수 있고 기기를 설정할 때 아무 곳에도 연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면 휴대폰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행기 모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상태여야 하죠. 단지 운영체제가 그걸 막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이얼러를 열고 911을 입력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전화는 연결될 겁니다. 이제 SIM카드도 없이 어떻게 전화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전화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드로이드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그래핀 OS가 당신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여기 있는 기본 쓰레기 같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사실상 당신이 항상 들고 다니는 소름 끼치는 스파이웨어죠. 그래서 그래핀 OS는 정말 환상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이 점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런 영장 없이 당신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고 만약 시도한다면 폰이 초기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범죄자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집에 총이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살인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정말 멍청한 논리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옳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시스템을 남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논리죠. 어쨌든 그래핀 OS는 정말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에도 그래핀 OS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앱을 설치하세요. 물론 설정에서 이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여기 토글에 이 옵션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에 있는 거는 단순히 업데이트 및 앱 설치라는 일반적인 섹션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설정에서 끄는 것은 예를 들어 기기의 업데이트, 즉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 혹은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끌 수 없고 별로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OTA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당신의 허락도 인지조차도 없이 끌 수도 없는 상태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사실 당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구글은 최근에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기능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플레이스토어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악성 코드 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점을 고려한다면 그 주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토어부터 먼저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당신의 안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설치 기능을 없애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앱 제작자가 그들에게 돈을 내고 앱에 서명을 받지 않는 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안전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그냥 탐욕에서 비롯된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 화가 났죠. 왜냐하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휴대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약간 바뀌어서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훨씬 더 짜증나질 것 같아요. 아직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명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인데 이건 끌 수도 없어요. 이건 정말 서드파티 앱 설치가 가능했다가 예고 없이 갑자기 막힐 수 있습니다. 정상 설치가 불가능해지며 그에 대한 알림도 전혀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 알아? 아니요, 그냥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게 거부할 뿐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 기기에서도 완전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려고 그래핀 OS 같은 걸 꼭 쓸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오타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비슷한 이름이거나 아무튼 오타가 들어간 서비스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스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삭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기기가 어떤 보안 패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기에 어떤 취약점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 패치가 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해커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악의적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글쎄요 2, 3년 후쯤 시간이 꽤 지난 뒤라면 이 기기는 어차피 더 이상 어떤 보안 패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걸 제거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어차피 그 기능이 원래 의도한 가치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구글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기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안 패치를 더 이상 받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은 여전히 기기에 설치될 거예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보죠. 이제 거의 설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요, 여기에는 약간 반복되는 기본 설정들이 있습니다. 위치,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그리고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 같은 것들이 있죠. 말했듯이 이 중 일부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없애라고 추천하는 설정은 바로 샤오미의 맞춤 광고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정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일종의 스파이웨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광고를 보여줍니다. 고양이 사료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양이 사료 광고가 뜨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바로 그런 광고가 뜨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페이스북도 무단으로 이런 일을 하며 설정을 바꿔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은 여러분이 사용할 때 항상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경우에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는 반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꺼야 합니다. 설정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색상도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좋아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험 프로그램, 시스템, 데몬, 권한을 사용하는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게 애플처럼 여러 기기 간에 연결해서 더 빠르게 동기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설정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한다면 전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폰트는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 여기에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설정은 나중에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고 추가로 폰트를 다운로드하면 그 설정에서 더 많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화면 캐러셀입니다.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꺼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배경화면 캐러셀은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홈 화면이 아니라 잠금 화면의 무작위로 다양한 배경 화면이 표시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깨우면 잠금 화면에만 배경 화면이 표시되고 매번 다른 배경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배경 화면들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고양이도 있고 해변도 있고 산이나 화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꽤 예쁘고 미적으로도 보기 좋아요. 하지만 경험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에는 벽돌벽, 여행가방, 청소하는 한여 등도 있습니다. 혹은 운동하는 여성들도 있죠. 여기서 한여나 여성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남자라면 정말 하루를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상상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자친구나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잠금 화면에 갑자기 이상한 배경 화면이 뜨는 것만큼 난감한 일도 없겠죠? 그리고 그녀가 당신 폰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보고는 완전히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또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는 망가졌고 계속 헤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야, 자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찾으려고 했을 때 사라진 그냥 배경화면이었어. 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이건 건너뛰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일 거야. 다음으로는 기본 런처 선택이 있는데 클래식은 모든 앱이 홈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이고 드로어는 위로 스와이프를 해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모든 앱을 드로어에서 볼 수 있으며 홈 화면에도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스처와 버튼이 있는데 저는 제스처를 더 선호해서 이걸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설정에서 제스처에 대한 추가 옵션도 있으니 변경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휴대폰을 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건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구글에서는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이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봐요. 제가 20분이나 얘기했잖아요.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을 텐데요. 좋아요. 이제 됐네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애플리케이션은 마이무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앱이에요. 이제 다른 기기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마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샤오미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앱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데이터를 옮기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 앱은 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선택해서 옮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 앱은 실제로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직접 옮겨주며 구글처럼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것을 새 기기로 업로드하려고만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연락처,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과 그에 따른 앱 데이터까지 예를 들어 앱의 설정 방식 등도 함께 옮길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기존 기기에서 데이터를 옮기고 싶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